옷이 성 아닌 사람은 빠져. 이 말은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그 한마디가 강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모든 퍼즐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형들과 같은 피를 나눴다 믿었던 기억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쌓아온 시간들조차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미애가 다시 술도가에 나타났다. 딸 세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비틀거리는 미애를 대신해 강수가 운전대를 잡고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서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 차 안에선 묘한 침묵이 흘렀다. 강수는 어렴풋이 느꼈다. 뭔가 오래된 비밀이 자신 곁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연처럼 마주친 독고탁.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에 더는 참을 수 없던 강수는 그를 똑바로 마주보고 입을 열었다. 저번에 하셨던 말씀. 옷이 성 아닌 사람은 빠지라고 하셨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미애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다급히 강수를 제지하려 했다.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요. 그 순간 독고탁의 입에서 단단히 잠가두었던 문 하나가 열렸다. 말 그대로야. 넌 오씨가 아니라고.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순간 강수는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넌 업동이지. 그 집 핏줄이 아니야. 30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 자신이 가족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니. 독고탁은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듯 내뱉는다. 내가 정확히 얘기해주지. 술도가는 오형제가 아니야, 사형제야. 넌 그 집 아들이 아니라고. 진실은 예고 없이 이렇게 터지고 말았다. 강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주체할 수 없는 충격이 뒤통수를 때렸다. 마치 태어나 처음으로 숨을 참는 기분. 정체성의 밑동이 잘려나가는 아픔. 그럼 난 누구란 말인가? 어둠 속에서 강수는 터벅터벅 걷고 있다. 그의 세상이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다. 30년을 가족이라 믿어왔던 그곳에서 단 한마디로 존재가 무너졌다. 넌 업동이야. 그 말은 한밤중 번개처럼 강수의 마음을 갈랐다. 가슴에는 통증이 쉴 새 없이 몰려왔다.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 걸까? 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 정체성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갔다. 강수가 돌아간 후 미애는 독고탁에게 소리치고 있다. 왜 강수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해?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는 애를 왜 흔들어놔? 독고탁을 몰아세운다. 미애의 울먹임에 독고탁은 투덜댄다. 내가 없는 얘기를 했어? 다 사실이잖아. 자신의 앞에서 상처를 받는 아들을 본 미애. 자신이 엄마라고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 미애는 터져나오는 슬픔을 가까스로 참는다. 독고탁은 왠지 모를 수상함에 미애의 말을 곱씹는다.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사는 애를 왜 흔들어놔? 그 말이 이상하게 걸린다.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든다. 강수를 볼 때의 미애의 눈빛이 잠시 스쳐간다. 알 수 없는 애틋한 눈빛. 30년 이상 살아온 아내의 얼굴에서 낯선 표정을 봤던 것이다. 강수는 범수의 방문을 두드린다. 왠지 범수라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았다. 형과 마주한 강수의 눈빛이 흔들린다. 한참 망설이는 강수. 무거운 말을 꺼낸다. 형은 알고 있었지? 내가 업둥이라는 거. 형은 알고 있지? 내 부모님. 누구야? 범수의 표정이 굳는다. 숨을 삼키는 순간의 침묵. 그날이 결국 왔다. 강수가 알아버렸다. 범수는 강수를 보며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넌 내 동생이고 술도가의 막내 아들이야.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왜 버려져야 했는지, 내 부모님은 누구인지 나도 이제 알아야겠어. 강수는 침착하려 했었지만 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범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이제는 강수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래, 너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예전에 술도가에서 일했던 미스장 누나, 세리 엄마. 그분이 너의 어머니야. 짧은 한 문장. 그러나 그 말이 강수의 모든 숨을 먹게 한다. 머릿속에 미애가 떠오른다. 자신을 바라보던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애틋했던 그 눈빛. 항상 말없이 자신을 걱정하던 그 따뜻함. 모든 조각이 맞춰진다. 이제야 이해된다.
왜 그토록 애틋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는지. 한밤중 강수는 무작정 미애의 집을 찾아갔다. 힘없이 열린 문틈 너머로 비틀거리며 나오는 미애. 강수를 보자 놀라는 미애. 현관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잠깐의 정적. 강수가 먼저 입을 연다. 왜 절 버리셨어요? 미애의 어깨가 툭 하고 떨어진다. 뭐? 왜 저를 버리셨냐고요? 미애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입을 틀어막은 채 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어떻게 알았니? 강수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절망적이다. 왜 절 버리셨는지 알고 싶어요. 미애는 입을 꾹 다문 채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눈물을 흘린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연다. 다 내 잘못이야. 그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내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난 아무것도 없었고 너를 살게 해주고 싶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차마 말을 잇지 못한다. 강수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저버리고 그렇게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사셨어요? 미애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오열한다. 내가 죄인이야. 하지만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미안해, 강수야. 정말 미안해.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나요? 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긴다. 제 집은 술도가입니다. 다시는 뵙고 싶지 않아요. 강수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미애는 현관에 주저앉은 채 가슴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린다. 그녀의 어깨가 작은 파도처럼 떨린다. 그 모습을 멀리서 차 안에서 지켜보는 독고탁. 아니, 둘이서 뭐 하는 거야? 미애와 강수가 함께 있는 모습. 서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차창 너머로 미애의 흐느낌을 조용히 지켜보던 독고탁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진다. 아내의 오열, 그에게 너무도 낯설게 보인다. 뭐야? 순간 독고탁의 머리를 뭔가가 스치고 지나가는데 설마? 미애는 거실 소파에 넋 빠진 채 앉아있다. 독고탁이 집으로 들어온다. 미애를 바라보는 독고탁.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독고탁이 미애에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묻는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미애는 남편이 시선을 피하며 무슨 말이야? 숨기긴 뭘 숨겨? 그러나 이어지는 독고탁의 낮은 음성. 당신이 강수 엄마야? 그 말에 미애는 숨을 삼키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서로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당신이 강수 엄마냐고? 독고탁의 말은 묻는 게 아니었다. 확신에 찬 추궁이었고 그간 억눌러온 불신이 한순간에 터진 것이다. 눈물이 무언의 고백처럼 뺨을 타고 흐른다. 미애는 흐느낀다. 미안해, 말하고 싶었어. 근데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차마? 독고탁의 목소리가 커진다. 차마 말 못했다고? 30년을 같이 살아놓고 당신은 내 옆에서 날 속였어. 내가 그놈을 업둥이라고 불렀을 때 당신은 그걸 그냥 듣고만 있었잖아. 그게 당신 아들이었으면서. 미애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만 흘린다. 독고탁이 탁자를 들어 던진다. 당신이 내 옆에서 숨겨온 시간들 난 용서 못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혼하자. 그 말에 미애는 무너져 내린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애는 매달리듯 애원한다. 독고탁은 그녀를 향해 등을 돌린 채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한다. 우린 끝났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강수. 어머니에 대한 배신과 분노. 강수의 방황은 피할 수 없고 강수가 마주한 진실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겠죠. 진실이 밝혀진 자리엔 용서와 상처 그리고 선택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편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